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메모리스트 11회에서 12회까지 간단한 줄거리입니다. 4월 15일, 16일 방영된 내용입니다. 구독, 좋아요, 제겐 사랑입니다. 드라마가 아주 감질만 납니다. 그리고 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 등장인물 외에 그 회마다 자꾸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타났다가 죽고 또 나타났다가 죽고 계속 연결됩니다. 상당히 특이한 드라마네요. 자, 빠르게 줄거리 요약하겠습니다. 총 7가지 정도로 줄거리 요약합니다. 첫 번째 사건입니다. 진재규는 죽고, 여기 진재규 여기 있습니다. 진재규는 죽고 지우개는 도망갑니다. 어떻게 된 거냐? 지난 시간에 한선미와 진재규가 같이 있었는데 그쪽에 뒤에 있던 특공대 대원이 그놈 살인마 지우개로 보였죠. 네. 자, 그때 그 진재규하고 살인마 지우개가 서로 엉겨 붙어가지고 실랑이를 벌이고 싸우고 있을 때, 그때 결국은 한선미의 총에 그만 진재규가 맞아서 죽게 됩니다. 자, 죽어가면서 진재규가 유언을 2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유언 뭐냐? 지우개는 동백의 과거 속에 숨어있다, 이런 말을 하나 하고요. 자, 2번째는요, 초원을 찾아라,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미리 초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초원은 누구냐? 여기 초원은 누구냐? 동백의 첫사랑입니다. 8년 전 19살 때 동백이 옥상에서 자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자살을 막고 살려준 그런 여학생입니다. 자, 그런데 스캐너를 통해 가지고 알아보니까 그 여학생도 학대받고 버려지고 또 입양이 돼서 그곳에 자살하려고 몇 번 왔던 그런 여학생이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그 초원에 의해 가지고 동백이 기억을 스캔하는 연습들을 이렇게 꾸준히 하게 되고요. 그 둘이 키스도 하는 그런 첫사랑, 그런 여학생입니다. 자,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야,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됐느냐? 이 도망을 가던 지우개가 동백으로부터 총을 맞습니다. 총을 맞아가지고 옥상에서 떨어지죠. 추락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떨어지고 나서도 이 지우개가 동백을 이렇게 한테 말을 하죠. 뭐라고 말하냐? 그땐 왜 아무것도 못했을까? 눈앞에서 네 엄마가 죽던 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도발을 합니다. 자, 그래서 동백이 지우개를 직접 잡으려고 하다가, 그런데 도망을 친 그 지우개가 하수구 아래에서 스스로 치료를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 진재규가 죽었죠. 그래서 이제는 이 한선미가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받게 되고요. 물러나게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검찰 쪽에서 우석도 검사가 여기 광수대를 압수수색하려고 옵니다. 그때 이신웅 차장이 그것을 무마시킨데, 어떻게 무마시키냐? 예전에 그 우 검사가 동백을 폭행했던 일, 그거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제기를 하면서 압수수색을 무마를 시킵니다.
자, 두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 신배 사건의 피해자, 여기 보면 소필립이라고 있죠. 소필립 이름에서 그 담당 형사인 천기수 계장, 경찰이죠. 천기수 계장을 찾아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먼저 신배 사건 설명을 드려야 되겠어요. 신배 사건이 뭐냐? 20년 전에 신배시에서 집단 학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7명이 죽었습니다. 그 죽은 7명의 공통점이 모두 강남에서 입시 과외를 받았다. 그리고 마약을 했다는 소문이 있고, 그래서인지 유가족들이 기사화되는 것을 막았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7명 피해자 중에 여기 소필립이라는 독특한 이름이어서 그 이름을 여기 오세훈이 기억해냅니다. 어디서 본 것 같다. 어디서 봤느냐? 예전에 나왔던 미결 사건 기록, 그 기록에서 이름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거기서 담당 형사가 여기 천기수 계장 이렇게 나온 겁니다. 천기수 계장. 자, 세 번째 사건입니다. 세 번째 사건. 천기수 계장이 갖고 있던 그 단추에서 노광규를 찾아냅니다. 노광규를 찾아냅니다. 노광규. 자, 천기수 팀장을 찾으러 갔는데 병원에 있다는 겁니다. 가봤더니 이미 지우개가 먼저 선수를 쳐서 교통사고를 해서 천기수 팀장의 아들만 죽이고 천기수는 살린 다음에 기억을 완전히 삭제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동백이 기억 스캔을 합니다. 뭘 봤냐? 단추를 뽑아가지고 삼키는 장면을 본 겁니다. 스캔해낸 겁니다. 그래서 단추 줘봐라 이렇게 한 거죠. 자, 단추를 받아보니까 그 단추의 문양이 소방 심벌입니다. 소방에 관련된 심벌. 그래서 찾아가죠. 신배 소방서에 찾아가서 이런 단추 어디 있냐, 어떤 옷이냐 찾아봤더니 그 기념정장의 단추인데 그 기념정장의 원주인이 바로 신배 소방서의 노광규 팀장이었습니다. 노광규 소방관. 자, 네 번째. 노광규 팀장은요, 알고 봤더니 신배 사건에서 지우개를 본 목격자였습니다. 그리고 심상아, 여기 있죠. 심상아를 구조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자, 노광규 소방관한테 물었죠. 정장 어디 있냐? 그랬더니 세탁소에서 정장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스캔해보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배 사건에서 현장에 먼저 와 있던 어떤 경찰관을 목격한 사람이었어요. 이 노광규 팀장이. 근데 그 경찰관은 먼저 왔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도망쳤다라는 말을 합니다. 화재 사고 신고가 와서 노 팀장이 출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 둘이 생각해 보니까 뭔가 살인 예고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쫓아갑니다. 쫓아갔는데 역시나 지우개가 구조를 하고 있는 노광규 팀장의 소방관의 그 산소호흡기를 선을 잘라버립니다. 죽이려고 한 거죠. 자, 그런데 동백이 마스크 쓰고 들어가서 구조해냅니다. 가까스로. 앰뷸런스를 타고 가면서 노광규 소방관을 스캔을 하죠. 자, 그러면서 한 2가지 정도가 확인된 겁니다. 지우개, 살인마의 오른팔에 큰 상처가 있다. 이거하고 예전에 심상아를 구조한 적이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 거를 이렇게 스캔해냅니다. 자, 그런데 검은 옷을 입고
집으로 돌아가서 술을 마시는 검은 옷을 입은 남자. 그런데 팔에 보니까 오른팔에 큰 상처가 보이는 남자. 얼굴이 나타났는데, 얼굴이 보이는데 뜻밖에도 이신우 차장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섯 번째가 됩니까? 네.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천기수의 강요로 노광교의 부인이 여기 보면은 문용대의 사인, 죽은 원인을 조작한 적이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노광교를 스캔하다가 코피 흘리고 정신을 잃었던 동백이 다시 깨어나면서 자기가 스캔했던 걸 말합니다. 지우개가 노광교 코 속에 뭔가를 넣었다. 노광교를 찾아보니까 없어요. 침대채로 사라졌는데 어떻게 저렇게 찾다 보니까 지하 안치실이죠. 시체 안치실 그쪽에 넣어놓은 겁니다. 노광교를. 그런데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었어요. 자, 코 속의 거즈를 꺼내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느냐. 죄 없는 자가 못 박히리라. 죄인을 대신해. 이렇게 적혀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찾아가느냐. 여기 노광교의 부인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이런데 뭐 생각나는 거 없냐? 그랬더니 노광교의 부인, 의사인 노광교 부인이 이제 털어놓죠. 20년 전에 투신 자살한 청년 문용대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화상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검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여기 경찰 천기수가 나타나서 아픈 자식이 있는 이 부인 노광교의 부인을 압박을 해서 문용대의 사인을 조작하게 만들었던 거였습니다. 사인을 조작했다. 여섯 번째 사건입니다. 여기 보면 문용강이라고 있습니다. 문용강이 알려줍니다. 오른팔에 큰 상처가 있는 사람이 바로 이신웅 차장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자, 어떻게 된 거냐. 문용대 아버지의 집에 수색을 하려고 갔는데 그때 지우개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자, 뭐라고 하느냐. 초원을 찾아라 이런 말을 합니다. 아까 말한 그 초원입니다. 어떻게 연결될지는 다음에가 궁금해지네요. 자, 그리고 이 문용대의 사촌에 여기 문용강이라고 있는데 이 문용강을 찾아가죠. 여기 국회의원 이름이 방준석입니다. 방준석 국회의원 그쪽에서 일을 하고 있고 방준석 국회의원의 부인이 있는데 지금 실종 상태고 그리고 비서 서희수라는 비서가 있습니다. 자, 찾아가서 문용강을 스캔하려고 하니까 문용강이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서희수를 인질로 잡고 인증극을 벌이다가 도주를 합니다. 그래서 쫓아간 이 동백과 한선미 앞에 어떤 버스 한 대가 보이고 그 안에 들어갔더니 이 문영광으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자, 전화를 통해서 문영광이 뭐라고 하냐. 나는 살인자가 아니다. 지우개를 계속 쫓고 있었다. 그러면서 붉은색 버튼을 한번 눌러봐라. 눌렀더니 앞에 있는 화면에 뭐가 나타나냐. 오른팔에 큰 상처를 갖고 있는 이신웅 차장의 모습이 화면에 뜹니다. 자, 현란하죠, 내용이. 자,
7번째 마지막입니다. 이신흥 차장을 강제로 스캔해 봤더니 오히려 이신흥 차장은 신배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신흥 차장이 봤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어린 시절의 동백이었습니다. 스캔을 해봤더니 동백이 목을 조르고 있는데 이신흥 차장이 동백한테 그러죠. 뭐라고 하느냐? 7명을 죽인 지옥의 살인마는 바로 너야 라고 말합니다. 동백은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서 12회가 끝나게 됩니다. 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연결되는 아주 독특한 그런 줄거리입니다. 네, 그리고 결국 이번 회를 마치면서도 누가 과연 지우개고 살인마인가? 요거에 대한 확신이 아직 확실하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신웅 차장이 지우개일까요? 아니면 동백이 알고 보면 지우개일까요? 그런데 지우개는 기억을 삭제하는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조작하는 능력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은 오히려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음에 또 설명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아주 특이한 드라마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12회까지 줄거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제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